따지고 보면 참 한국만큼 이상한 나라가 없습니다. 기업들이요. 뒤로는 정치가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엄청난 신경을 쓰고 또 바뀐 정권의 구미에 맞추려고 노력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정권에 영향을 미쳐서 정권을 임기 내내 가지고 놀기도 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과 법률 규제를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보수로 살려면요.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의 최고 잘 나가는 기업이나 그런 정경련 같은 단체에 비를 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보수 정치인이 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일찌감치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처신을 매우 이렇게 특도 없는 일에 정치한다고 쫓아다니고 그러지 않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굉장히 부당한 어떤 정치적 압박이나 또 사법부의 판단이나 이런 게 나오면요. 한마디로 정경련이나 상공회의소나 이런 단체들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5단체니 뭐니 이런 단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기아차 근로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가 노조 측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의 범주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흔히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고 업적 성과에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을 해주고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진 임금이나 기본급, 직무, 직책, 근속수당, 기술 면허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휴일 근무나 연장 근로수당의 산정 기준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이 되고 즉 휴일 근무나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이요. 그러면 통상임금이 얼마로 규정되는가에 따라서 이 일을 더해서 받는 수당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아차 노조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냈습니다. 2만 7천 명의 노조원이 연 750%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각종 수당을 받아야 된다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이 정기 상여금과 중식 때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통상임금이 오르게 되고 통상임금을 기초로 해서 몇 프로 이렇게 산정되는 휴일 근로나 연장 근로 수단도 오르게 되는 거죠. 법원의 이 판단을 인용할 경우 최대 3조 1천억 정도의 인건비 추가 부담이 이렇게 발생할 거라 생각했지만 법원이 노조 주장 중에서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바람에 현재 한 1조 원 정도의 부담이 이렇게 올라갈 걸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아차의 상반기 매출이 44%나 1년 전보다 줄었고 추가 인건비까지 반영하면 3분기도 영업적자인데 대기업이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보수 언론 사설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 대통령을 만나러 주요 기업들이 A반, B반 나누어서 이틀에 걸쳐서 맥주와 칵테일 파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왜 기업들이나 기업들을 대변하는 조직은요, 정치권에 대해서 합당한 자기들 주장조차도 떳떳하게 하지 못하고요, 투가면 보수 언론들이나 내세워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바에야 경제 5단체 같은 이런 단체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통상임금이 이렇게 지금 인상이 돼버리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상승에다가 통상임금의 확대로 이중 부담이 되어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 GM이 최소한 한국에서 경영을 하겠다라는 시한이 지나서 지금 적자가 몇 조라서 곧 철수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보수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대기업이 중국 등에서도 요즘 손실이 발생하고 사드 피해도 있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져 가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굉장히 떨어졌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70%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업들의 대표 조직들이 또 개별 기업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서 국민들 앞에 자기들이 옳다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될 건데 어찌하여 자기들은 입을 다 다물고 있습니다. 정권으로부터 찍힐까봐 지금 겁먹고 있어요. 지금 재벌 회장님 중에 한 분은 무슨 집 짓다가 문제가 됐다고 회사 돈을 갖고 집 짓는 데 썼다고 해가지고 무슨 배임 횡령 이런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은 출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선언행이 포가 띄어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솔직히 무슨 재벌 개혁할 듯이 집권해 놓고는 그래서 김상조 무슨 장하성 같은 사람이 청와대 정책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맡아놓고는 막상 되고 난 다음에는 이 재벌들 입장을 크게 생각보다 공격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보수 언론들을 통해서 우는 소리들을 굉장히 하고 있어요. 탈원전 문제도 한 언론은 거의 매일 탈원전만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기업들 스스로 자신들을 이해를 지키는 방식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 보수 언론 동원하고 보수 단체 동원하고요. 요즘은 보수 단체가 다 맛이 가버려서 이제 보수 언론밖에 남지 않았는지 보수 언론 한두 군데는 집중적으로 이런 이해관계를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요, 솔직하게 말하면 건전하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광고를 전제로 한 정은 유착의 일부로 보이는 거죠. 한국의 진보 매체 중에서도요, 정말로 한국 최고 기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진보 매체, 좌파 매체들이 두드러갑니다. 비광고 광고비를 준다. 즉 광고를 안 내도 되는 광고비를 준다라는 이야기가 장안에 파다하고 여러 군데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거는 언론사에 주는 뇌물이지요. 광고가 아니지요. 그래서 기업들이요, 자기들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도 떳떳하게 처신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정말로 떳떳하게 처신하는 방법으로 가야 될 건데 기껏해야 보수 단체 상층부에 돈 뿌려서 보수의 무슨 매체들의 광고 줘서 그리고 좌파로 세상이 바뀌면 또 좌파 매체 지원하고 좌파 농객이나 리더들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얄팍하게 정권마다 타고 넘으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행태가 보편화되어 있고요. 자신들의 공통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정부의 정책이나 판결이나 입장 등에 대해서 제대로 경제단체들이 자신들의 성명 하나도 내지 못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요. 재단 만든다 돈 갖고 오라 하면 잘했든 잘못했든 나중에 살기 위해서 덕을 보기 위해서 앞다퉈 돈을 갖다 주는 것이 한국 재계의 현실이다 보니까요. 단체가 우쟁이 단체로 전락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정경련의 사례에서 너무나 이렇게 생생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허구한 날 자기들 이해관계는 한마디로 중간에 브로커를 내어서 해가지고 앞장서서 전개하는데 그 브로커가 누구냐? 대학교 교수들, 언론들, 무슨 단체들. 왜 한국의 기업 단체들은 이렇게 떳떳하지도 못하고 자신들 입장을 자기 스스로 대변하지도 못하냐는 겁니다. 자, 지금 촛불 대한민국이 위태롭다고 보수 노동객들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평화, 전쟁 반대 속에서 궁극적으로 북한과 평화 협정을 맺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군이 철수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나 기업 가치나 기업 부동산 가치는 완전히 땅으로 추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더라도요, 이 문제는 지금 해방 이후 70년 이상을 미국의 우산 아래 편안하게 국가 마주 보고 있으면서도요, 아주 편안하게 고도 성장을 해온 기업의 입장에서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요, 저들 앞에 떨어진 저들 밥그릇도 제대로 소리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이런 대한민국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을 할 건가, 주식을 가치를 걱정할 건가, 더 나아가서 회사 가치를 걱정할 건가 하는 것은 좀 무리수라고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무엇 때문에 기업을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기업에 국적이 없다는데 바하마나 가든지 룩셈부르크나 가든지
말레이시아나 가서 기업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자,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기업이 단순히 돈만 버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익 극대화가 기업의 전부라고 하게 되면요. 그거는 모든 기업들이 업종을 수익률이 제일 높은 업종으로 바꾸는 게 맞지요. 기업에는 그 이상의 어떤 가치도 있고요. 국가도 있고 노동자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요. 지금 돌아가는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한 기업들의 이런 비겁하고 그리고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태도. 엊그제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칵테일 맥주 파티 한다라는데 원전을 주로 하는 기업의 대기업의 회장이 기껏 대통령 앞에 하는 게 해외 진출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한국에 원전 없었는데 그 기술 들고 해외에 나가서 먹히가 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짓는 원전은 지어 끝까지 마무리 짓도록 해야지요. 짓는 것도 중단해라고 하면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 손실을 어디서 보전받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기업들이 무슨 석탄 발전소를 이렇게 짓는다니까 전부 LNG로 바꿔라. 석탄하고 LNG는 발전소를 짓는 구역이 다른데 그래서 전력을 민간 발전으로 한다고 해서 석탄 발전소니 이렇게 화력 발전소를 짓고 있는데 그걸 LNG로 바꿔라 하면 LNG는 도시나 주요 소비처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바꾸는 부분에서 손실이나 변화가 엄청나게 나올 건데 그런 부분에서도 말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정부가요 SOC 예산을 대폭 없애가지고 당장 호남 광주 전남부터 SOC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30%가 줄었는데 곳곳에 내려가면 어마어마하게 없어진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설업을 하거나 이런 기업들이 손실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SOC 예산이나 또 각종 산업 예산을 동결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느냐고 목소리 한 군데 내야 될 건데요. 목소리 아무도 안 냅니다. 정권 초반이라가 적폐청산하면서 달라들면 잡아가고 재벌 회장들 전부 불러서 군기 잡고 또 일부 조금 문제 있으면 출두해라고 경찰이 소환장 보내고 이러니까요. 전부 겁을 먹고 입을 딱 닫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무슨 기업의 앞잡이인 교수나 시켜서 칼럼이나 쓰고 또 자기들 이해관계 광고받는 보수 언론 시켜가지고 문제 제기나 일부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이제 앞장서서 비호해주던 보수단체들도 지금 다 코가 끼고 한 방 맞아서 조용해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네? 그럴 바에야요, 경제단체 다 해산해버리고요, 그냥 정권의 의용단체로 전환하는 게 낫죠. 그러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경제는 우리가 살리겠습니다. 세금 더 올리게 해주세요. 네? 성장률 4.8% 우리가 달성하겠습니다. 민간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되도록 민간이 열심히 소비하면 우리는 열심히 투자하고 고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 속에서 원전 지키자고 뒤로 작업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는 되겠냐라는 겁니다. 정말로요. 이 기업인들 좀 아예 문을 닫아버리던가요. 기업 안 해도 먹고 살만한 분들 문을 닫으세요. 차라리 이럴 바에요. 목소리를 낼 때는 정확하게 내야 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업 떳떳하게 운영하면 뭐가 두렵습니까? 세무조사 나와본들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흔히 이야기합니다. 무슨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데 있냐. 참 정말 딱한데요.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요. 기업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정확하게 내는 일을 기업인들 스스로들 단체나 기업들이 해야 된다는 거고 정권의 지금 반경제적 정치가 좌우하는 이런 정책들을 기업들이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흔히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남들이 이야기하지만요. 그건 그러지 않습니다. 도가 넘은 정치의 시장 경제에 대한 개입에 대해서요. 기업들 스스로가 말하기를 포기하면요. 아마 이 끝에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모를 겁니다.